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워포인트로 많이 만들어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 블로그 소개 한번 할게요. 요게 이제 679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스포츠 기자 준비할 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스포츠들, 거기에 관련된 거 막 여러 가지 해놓은 거 있었는데, 방송하기 전부터 저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 프리뷰 이런 것들을 만들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포맷으로 한번 해봤고, 뭐 영상 봐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나는 좀 이제 글로 조금 더 이것저것 편하게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놓을 테니 많이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5월 31일 새벽 1시에 열립니다. 다른 때보다는 시간이 좀 더 편하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이니까 시간도 조금 편하고. 자, 먼저 감독 얘기인데, 이제 루초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 이제 2회 연속으로 결승에 오릅니다. 트래블도 이제 2번이나 했었고요. 이번에까지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면서 3번째 우승하는 건데, 역사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이제 연속 우승이라는 그건 또 이제 왕조를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따가 좀 더 얘기 좀 해보고.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리그 우승 확정지었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유러피언 더블에 도전한 시즌이 아예 없었거든요, 아스날이. 그야말로 이번 시즌 아스날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지금 만들어 놓은 셈이다. 지금 이제 뭐 해외 배당 같은 것들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해외는 뭐 2.3배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근데 이번에 배트맨에서는 1.98, 2배도 안 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확연한 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스날은 배트맨 기준에는 3.05배예요. 딱 작년이랑 인터밀란 대 PSG 그거랑 좀 비슷한 배당이라고 합니다. 언더오버는 2.5가 기준점인데, 아스날은 좀 이제 수비적인 팀,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적인 팀이면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선정된 배당 자체는 언더를 정배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양팀의 최근 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작년에 이제 딱 노가 플레이오프, 딱 리그 페이지까지도 엄청 안 좋다가 거기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브레스트 만나고 그 다음부터 노가웃 스테이지를 매우 잘 치렀었죠. 올해는 뭐 리그 페이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확연히 나았었고, 토너먼트에서만 모나코, 첼시, 리버풀, 뮌헨 다 어려운 팀들을 이렇게 부수고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뮌헨을 4강에서 격파를 한 거, 물론 이제 뭐 판정 이슈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1차전을 막 5대2로 부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5대4까지 추격당하기는 했어도 원정을 어렵게 비겼다. 심판 논란은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은 어려운 과정을 잘 해치고 올라온 거. 아마 뮌헨을 꺾고 올라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되게 좀 정배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긴 역사 속에도 단연코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시즌이고, 맨시티한테 순위를 역전당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우승권 근처에 있다가 결국에 맨시티한테 역전당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달랐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아스날이 작년에도 챔스를 굉장히 잘하다가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막혔거든요. 이번에는 리그 페이지 8전 전승, 최다 득점, 최저 실점, 포스가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레버쿠젠, 스포르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니까 다소간의 좀 과정 자체는 이때도 편하게 막 2승한 게 아니라 전부 1승 1무였거든요. 한 점 차 게임도 되게 많았고, 아스날은 토너먼트에서는 사실 힘을 많이 쓰지는 못했다, 그런 게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선발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사포노프 골키퍼는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센터백인 파초나 마르키뉴스, 누노 멘데스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우측면에 하키미의 컨디션이 조금 변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자이의 에메리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원래부터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이면 중원이 굉장히 강력한 건데, 여기다가 에메리가 또 중원으로 막 가담해주고 하니까 2회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에서의 탄력이 굉장히 잘 받는 팀이에요. 일단 4-3-3 기반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에메리 대신에 뭐 하키미가 출전을 먼저 한다든지, 덴벨레 컨디션이 별로라면은 바르콜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이번 시즌 크바르치엘리아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16개의 골 관여를 보였습니다. 특히 토너먼트에서만 10개라는 거. 7경기 연속 중이다.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좋았던 장면,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놨고, 파리 생제르맹은 대부분 관리를 많이 받았어요. 덴벨레가 약간 좀 기복이 있어 보이는데, 데지레두의 폼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측 하프 스페이스, 이 공간을 완전히 점거를 하면서 사이드백들의 공격 가담이라든지 연계 플레이를 매우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더구나 작년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 압박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하이 턴오버 비율, 그야말로 상대의 하프에서 이 볼 소유권을 따오는 빈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로 아스날을 작년 4강에는 80% 초반대로 묶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에메리의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 에메리를 쓴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키미가 나올 때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강력해지죠. 근데 에메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중원 싸움, 거의 뭐 한 5명까지도 이렇게 중원에 위치하게 돼가지고 수리적으로도 빈 공간 땜빵이 나는 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버티드 풀백으로 지금 요즘에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서 저는 결승전에서도 에메리가 사이드백 선발이 오히려 낫다고 보는 쪽이기도 해요. 만약에 하킴을 쓴다면은 누노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더 파비안이 사이드 쪽에 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인데요. 아스날은 많이 불투명합니다. 뭐 라이아 골키퍼는 당연하고 살리바 가브리엘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칼라피오리도 살짝 부상이 있지만은 시즌 막바지에는 정상적으로 뛰었었고요. 이게 우측면의 팀버는 이번 시즌 EPL에서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시즌 막바지에도 많이 못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되게 경합입니다. 흰카피, 벤 화이트, 모스퀘라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팀버의 상태가 정상이라면 얘가 나오는 게 베스트고요. 현실적으로는 흰카피나 뭐 모스퀘라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네들 원래 4-3-3도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4-2-3-1도 조금 생각이 들어요. 시즌 막판에 루이스 스켈리를 중원으로 많이 썼는데, 아스날이 경기력이 한창 안 좋다가 루이스 스켈리를 이제 중원으로 올린 다음 시즌 마지막 경기들을 모조리 5연승으로 다 잡아버렸었습니다. 피지컬이야 조금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탬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하게도 데클란 라이스는 고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웨데고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웨데고르가 폼이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 뭐 부상도 있고 에제가 와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웨데고르의 자리가 조금 이제 불투명하다. 만약에 스켈리를 안 쓰더라도 저는 웨데고르 대신에 수비맨디를 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웨데고르가 결승전에 선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고 봤습니다. 뭐 우측면에 사카, 솔직히 올 시즌에 저는 예년에 비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는 확고히 먹은 것 같고요. 요케레스도 요즘 뭐 잘하니까 아마 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마르티넬리 자리가 조금 고민이에요. 이 자리에는 트로사르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4-3-3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에제를 그냥 여기다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중원을 두껍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태까지 마르티넬리가 보여준 게 많았죠. 토너먼트에서도 주로 이제 좀 챔스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선발로는. 예, 저는 일단은 마르티넬리를 선발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자리에 트로사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골도 막 보여주고 했었으니까.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스켈리의 미드필더 컨버전 이런 것들이 시즌 막바지에 아주 잘 먹혔기 때문에 시즌 내내 써먹었던 것보다 시즌 막판에 폼이 좋았던 그런 거를 좀 더 써본다면은 저는 스켈리가 선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비맨디도 올 시즌 굉장히 잘해줬는데 막판에는 스켈리가 좀 더 저는 나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레프트 윙 자리는 마르티넬리 트로사르가 되게 좀 경합이다 이렇게 보이고, 선수단의 부상이 파리 생제르맹보다 비교적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저기서 선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 전적을 볼 텐데, 이거 뭐 옛날에도 만난 적이 있지만은 이거 뭐 중요하지는 않고, 비교적 이제 최근, 특히나 작년에도 4강에서 만났단 말이죠. 작년 4강은 PSG가 홈이나 원정을 모두 다 승리를 했다. 둘 다 좀 4-3-3에 가까운 포맷. 어느 한쪽이 뭐 3백을 쓰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만약에 에메리를 쓴다면은 에메리가 한 칸 올려갖고 3-4-3처럼 나올 수도 있기는 해. 시즌 내내 미넨전 말고는 대부분 좀 이런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지배적인 운영을 했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기본적으로는 좀 더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강점이라면 역시나 뭐 세트피스죠. 전술적인 부분에서 PSG를 카운터 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트피스만큼은 아스날이 엄청나게 우세죠. 올해가 이제 코너킥으로만 17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토트넘이랑 동률이에요. 이게 EPL 역사상 공동 1등 기록이고, 그리고 2년 전에도 코너킥 득점 16득점으로 EPL 단일 시즌 코너킥 최다 득점 1등 3등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아스날은 이 세트피스의 마왕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이거를 대비해서 따로 훈련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골키퍼를 방해한다든지 이 페널티 박스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를 가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타디움은 이번에 이제 헝가리의 푸스카스 아레나입니다. 뭐 페렌치 푸스카스 그냥 그야말로 전설이고요. 67,000명을 수용 가능하다. 과거에도 몇몇 결승전 장소로 쓰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심, 이번엔 다니엘 지베르 주심이 관장한다고 합니다. 좀 젊은 주심이고 유로 2020이나 2024를 맡았었다. 그리고 심판 데이터도 조금 봤는데 대부분은 그냥 좀 평이한 주심 같아요. PK는 이제 VAR 시대에도 PK가 딱히 엄청 많아지거나 그런 주심은 아니고, 원정팀의 카드가 줬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뭐 중립구장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지베르트 주심이 이제 아스날 경기를 3번이나 심판을 맡거든요. 자그레브전, 스포르팅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3경기 전부 다 아스날이 승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경기 맡았는데 이 경기는 0대0 무승부였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곁다리를 얘기를 해보면은, 자, 비기어를 연달아 따는 팀 파리 생제르맹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레알 옛날에 5연속 우승했었고, 벤피카, 인터밀란, 아약스랑 미넨도 아마 3연속 우승일 거예요. 리버풀, 노팅엄, 밀란, 그 다음에 최근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3번 연속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1950년대 레알 마드리드는 그야말로 왕조였었고 5연속 우승. 60년대 인터밀란도 카테나치오로 유명했었고요. 70년대를 양분한 아약스와 미넨,
그 다음에 1990년대 이제 아리고사키 체제의 밀란 제너레이션, 이런 팀들은 전부 다 왕조를 건설했던 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빌바오가 0대0으로 비겼었다고 했는데요. 그 0대0 승부가 있기 전까지 94경기 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90분 내내 0대0 경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깨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경기째 0대0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결승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은 아마 득점 자체는 나올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 현재 바르셀로나 시절 트러블과 작년 파리 생제르맹 트러블, 이렇게 두 개의 비기어가 있는데 역사상 3회 이상 우승한 감독은 안첼로티, 밀란과 레알에서, 밥 헤이즐리, 리버풀에서 2번 했었었죠. 지네딘 지단의 3연속, 과르디올라도 바르셀로나, 맨시티에서 성공을 했었습니다. 다 이제 역사적인 감독들인데 이 리스트에 루이스 엔리케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에만 해도 첼시랑 리버풀을 꺾고 올라왔는데 토트넘도 조별리그에서 꺾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스날을 4강에서 2번 잡은 거 시작으로 뉴캐슬이랑만 비겼고 지금 이제 7승 1무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EPL팀한테 굉장히 강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뭐 곁다리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많이 좀 이렇게 추합을 해봤었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한테 이 경기에 대한 이제 결과 예측을 물으신다면은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꽤나 솔리드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일단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세련된 축구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스날이 뭐 코너킥이나 올 시즌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전된 거는 맞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번에 막 리그 페이지는 아스날이 엄청 잘해온 거는 맞는데 조금 더 중요 무대에서 토너먼트 과정 자체가 파리 생제르맹이 훨씬 더 어려운 상대를 잘 꺾고 올라왔다는 생각이 있다. 아스날이 뭔가 포스에 비해서 만났던 상대들도 레버쿠젠, 스포르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이 과정을 전부 다 1승 1무에다가 그 이제 승리들도 좀 쉽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미넨을 꺾은 것도 이것도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이던 팀, 이런 팀을 유의미하게 이겨냈다,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모나코, 첼시, 리버풀은 하나같이 좀 이제 나사가 뭔가 좀 빠진 느낌이 있었다, 그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미넨을 꺾고 올라온 거, 저는 이게 좀 많이 커 보이긴 했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인터밀란과도 그 당시 바르샤 꺾고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했었는데 이거를 결승전에서 5대0을 내버렸다. 결승전에서 5점 차는 유러피언 컵을 통틀어 챔피언스 리그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거를 구현해냈다는 게 파리 생제르맹이 꽤나 지금은 이런 단판 승부에서도 좀 솔리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저는 아스날이 수세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뭐 역습이라던가 이런 세트피스 한 방 딸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런 인필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쟁력, 저는 그게 조금 더 돋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음바페나 네이마르, 뭐 메시 이런 선수들이 있던 과거보다도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이 팀으로서 좀 더 기능을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 심지어 저는 마행까지도 없나볼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더오버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오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저는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만하다,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쭉 한번 해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번에 월드컵 직전 평가전은 이번엔 한번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신에 월드컵 앞두고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막바지 평가전인지라 좀 라인업 같은 거 그런 거 좀 확인 좀 하고 월드컵 본선을 조금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시즌 유럽 대회까지 방점을 찍게 되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또 이제 월드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